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정인이고요. 오늘은 김태성 대표님 모시고 더본코리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백종원 대표님 아시죠? 네. 네, 우리 백종원 대표는 너무 유명한데 상대적으로 그분의 회사가 좀 어떤 회사인지 들여다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일까요? 더본코리아는 뭐 일단 저희가 가장 그 친숙한 브랜드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죠. 사실 뭐 커피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중식, 쌈밥, 한신포차 뭐 이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동네에 하나씩은 이 더본코리아 브랜드의 가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백종원 대표를 걷어내고 이 더본코리아 기업들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신규 상장을 하는 회사들 중에서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그 파두라는 회사였거든요. 그 파두라는 회사가 왜 이슈가 됐냐. 네. 상장을 했는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6천만 원 나왔어요. 매출액이 6천만 원이 나왔는데 계획대로 뭔가 이제 수주한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상장을 하자마자 매출 절벽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상장하는 회사들을 볼 때 다 지금은 뭘 보냐면 이게 매출 절벽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요즘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데 결국에는 더본코리아라는 회사를 봤을 때 매출 절벽 같은 리스크가 있겠냐?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왜냐하면 15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오는 그 라이센스 수익 부분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어떤 하나가 뭐 좀 무너지거나 안 좋더라도 나머지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절벽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요. 여기 그 외식 사업 비중이 86% 정도 돼요. 전체 매출에서 86%가 저희가 동네에서 보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1%는 여러분들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 마트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마트요? 네, 마트를 가면 백종원 대표 이름을 단 그 여러 가지 조미료 양념들 같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체 매출에서 11%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올해 있었던 그 파도 같은 무슨 매출 절벽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보통 상장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상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성장할 거다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성장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회사는 성장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25개 브랜드면은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25개 브랜드에서 추가로 브랜드를 늘려가면서 매출이 성장을 하거나 예, 아니면 더본코리아가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겠다. 해외로요? 네, 얘기를 해요. 근데 네네. 해외 진출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더본코리아도 심지어 예전에 그 소고기 가지고 진출 한번 했었거든요. 예전에 우삼겹. 예, 중국을 진출했다가 철수했어요. 요식업이 해외를 나가서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카피가 너무도 많이 생겨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니까 중국은 그냥 막 뺏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를 나가도 조금 우회하는 방법들을 쓸 뿐이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서는 꽤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나 이런 브랜드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기 힘든 거는 그런 좀 한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 기반을 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기타 버거 브랜드들, KFC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 해서 전 세계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외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조금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계획은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쓰는 그 상투적인 스토리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매출을 성장시키겠다. 근데 요식업은 이게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 진출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유통하고, 여기는 M&A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요 들어오는 자금으로. 네, 그래서 M&A 하시는 그 회사의 성장성, 요 정도가 이제 이 회사의 향후 성장을 결정 지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조금 믿고 기다려보는 걸로 하는 게 그러니까 좋겠네요. 다 중장기적인 요소들인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더본의 기업 가치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풀려졌다고 조금 보시나요? 지금 뭐 상장 일자로 보면 오늘이
5일이니까 6일 날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내일이네요. 네, 내일 상장을 하는데 더본의 기업 가치가 지금 대략 한 4천억 원 내외로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들 중에 상장이 된 회사는 지금 거래가 되는 회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촌 F&B. 이 회사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맘스터치라고 상장을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로 남아있는 거는 교촌 F&B가 유일하고 나머지 2개 회사가 더 있긴 한데 다 거래 정지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사는 교촌밖에 없고, 그럼 교촌이 지금 얼마의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PER이라는 거를 쓰는데 이거는 순이익의 몇 배의 가치로 그 기업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냐를 보는 지표예요. 기업 가치 나누기 이익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기업 가치 나누기 이익이 몇 배냐로 판단을 하는데 교촌 F&B 같은 경우가 PER이 16배 정도 돼요. 올해 실적, 예상 실적 기준으로 16배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더본코리아가 지금 예상하는 게 전반기 실적이 순이익이 130억을 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순이익 200억 중반은 할 거란 얘기고요. 200억 중반에 교촌이 16배 거래가 되니까 250억에다가 16배를 곱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대략 한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200억 중반만 나오면 4천억 원은 그냥 정상적인 수준이다.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보시면 대략적으로 뭐 4천억 원대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내일자로 적정 가치 정도는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싸니까 매수 기회다, 이건 또 아닌 거죠, 사실. 더본이 순수 프랜차이즈에서는 뭐 당연히 그 4천억을 기록하게 되면 1위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로 그 상장사를 컨설팅 하셨는데 이 상장을 앞둔 더본 코리아를 보셨을 때 혹시 생각나는 컨설팅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컨설팅 포인트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 프랜차이즈들은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투명성. 예. 보통 이런 프랜차이즈들을 상장을 시킬 때 거래소라는 곳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거래소에서 프랜차이즈들은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항상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 통행세 내지는 통행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계열사 하나 그냥 만든 다음에 원재료에서 그냥 통과만 하는 거예요. 통과세라고 해서 통과만 시킨 다음에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2세한테 세습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걸 가지고 다른 뭐 유용을 하는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뭐 5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30시간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25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더 일했다라고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걸 지불했다라고 하고 그 돈을 다시 또 좀 유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가장 어려운 거는 보통은 기업들이 이제 만든 재고들을 실사하면서 그 이 매출액이 맞는지 아닌지 진짜 매출액인지를 확인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재고가 다 식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고 실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갔는데 창고에 막 파 있고 뭐 있는데 이 파가 진짜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그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산업이고, 그러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경영을 하시면 일단 거기에서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한 체질은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우리는 해외로 간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1년에 70에서 80개 기업이 상장하는데 스펙까지 하면 100개에서 120개. 그러면 100개에서 120개 신규 상장하는 애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해외를 나가서 매출을 성장시키겠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아예 안 하고요. 그 중에 진짜 일부가 나가긴 하는데 엉뚱한 돈만 쓰고 실패해서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 사례도 있을까요?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했던 회사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겠다? 이거 성공한 회사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나마 조금 해외를 나가는 건 뭐냐면 대기업 나갈 때 같이 동반 진출하는 거. 요 정도가 좀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좀 해외 진출은 투자자들이 이제 회사를 보실 때, 요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 여태까지 그 수많은 기업들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종목으로서 더본을 평가해 본다면 혹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꼭 더본 코리아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은 올 전반기까지는 신규 상장, 그러니까 IPO라고 하는 그 종목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날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쭉 계속 하락하는 트렌드로 가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대략 한 6개월에서 길게는 뭐 12개월까지 가고요. 평균 뽑아보시면 1년 안에 상장 이상 뚫고 다시 올라가는 회사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장 때 버블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반기에는 이게 무조건 상한가를 찍고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요 한 2, 3주 전부터는 상장하자마자 그냥 고점도 못 찍고 쭉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정받는다고 해서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아니면 첫날부터 내려왔으니까 사자. 요거는 좀 자제하셔라.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그냥 팔 거기 때문에 일반 공모 했을 때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첫날 조금 그 주가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대부분 거기다가 이제 다 팔고 나가기 때문에 네. 첫날은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번에도 뭐 주가는 아마 6개월 트렌드로 해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데 그 사이에 조금 반등을 준다면 더본의 힘이라기보다는 백종원 대표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중간에 반등을 좀 한다면 가장 추천하는 건 주요 투자자들이 전부 엑시트를 하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셔도 전 늦지 않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규 상장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못 팔게 해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2년 6개월 정도 보호예수라고 해서 못 파는 기간을 정해놨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6개월 정도를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안으로 못 팔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6개월이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도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빠지거든요. 그럼 아마 그 물량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점을 형성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7에서 8개월 사이에 그 물량이 다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 회사의 기본적인 성장 스토리는 중장기적인 플랜인 거고 그리고 주가라는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매도세,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6개월 지난 후부터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그걸 피해서 좀 주가가 저점을 형성할 때 들어가시는 게 투자 전략으로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백종원 대표님이 뭔가 또 TV 시리즈로 히트를 치시거나 이러면 주가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들어가시면 제가 봐서는 별로 투자로서는 재미 못 보실 거다. 굳이 거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중장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체질은 더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쓰시면 어떨까. 그럼 지금 유독 백종원 대표처럼 이 인지도가 높은 대표들을 보유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인지도가 높은 대표들이 존재하는 회사들은 좀 네. 리스크가 높다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걸 업사이드 리스크, 내리는 걸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데 백종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이 인지도 높은 CEO들은 업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 이 사람이 하는 사생활, 그리고 뭔가 은연중에 하는 뭐 말 실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스타 CEO들이나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비교했을 땐 스타 CEO들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변동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우리나라가 특히 실적보다는 테마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거의 주식시장이 그냥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테마가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이상한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근거가 있는 산업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AI,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그 유행을 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를 많이 타는 시장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인지도 높은 CEO의 리스크가 얹어지면 예, 이 사람이 주는 파급력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사실 높죠. 저는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예. 제 생각과는 완전 달랐던 게 저는 대표님이 조금 유명하시면 이 마케팅비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안 좋은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업사이드 리스크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뭐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 사생활이 터지면서 막 무너지는 기업들도 많고 이 CEO의 의존도가 좀 커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 대표 건강 악화설이 나오면 예, 더본의 주가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거나 이제 온갖 송사에 휘말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예, 사실은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을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눈여겨볼 만한 국내 혹은 글로벌 외식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국내는 이번에 더본 코리아가 상장하면 교촌 F&B하고 두 개가 돼요. 거의 네네. 유일한 그냥 두 개 기업이고요. 재밌는 거는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 두 개 정도가 더 있는데 이 회사는 하나는 파산 신청을 했고 하나는 거래 정지 중이에요. 감사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재무제표가 나오면 네. 그걸 이제 회계사들이 이 감사 의견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적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리스크. 예, 사실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경우들이에요. 교촌하고 사실 더보는 굉장히 뭐 깔끔한 회사라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는 이 두 개가 유일하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님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는 대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은 투자를 잘하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투자를 잘 받고 싶은 분을 위한 채널이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성의 머니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